안녕하십니까, 최혁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46번째 강의입니다. 바로 유리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자, 오늘 내용은 163페이지서부터 167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 문제 풀면서 자세한 내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바로 유리함수입니다. 자, 유리함수. 자, 유리함수란 과연 무엇이냐? 자, 이 유리함수라는 것은 뭐냐면요, 유리함수라는 것은 바로 y는 하고요, y는 하고 오른쪽이 바로 분수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모두 다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냐면 유리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유리함수라는 것은요, 어떤 놈이 될 수도 있냐면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기만 하면 다 유리수입니다. 그러니까 1분의 2도 유리함수예요. 그죠? 그래서 뭐 x분의 2x도 유리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분모에 이렇게 미지수가 남게 되는 놈들 있죠. 분모에 이렇게 미지수가 남게 되는 놈들, 이런 놈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분모가 미지수인 수를 갖다가 우리는 바로 분수함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분수함수. 자, 분수함수. 자,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리함수라는 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함수면 그냥 유리함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분모에 미지수가 깔려있는 함수는 바로 분수함수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유리함수, 바로 분수함수죠? 분수함수에 우리 기본형이 있어요. 분수함수의 기본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분수함수의 기본형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배웠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y는 바로 x분의 k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분수함수는 분모에 이렇게 미지수가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요 k는 바로 비례상수, 반비례상수가 되는 거죠. 자,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예전에는 뭐라고 배웠냐면 바로 반비례 그래프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 k를 갖다가 반비례 상수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얘는 어떤 그래프로 형성이 되냐면요, 요렇게 x축 y축이 있으면요, x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죠. x가 0 돼버리면 그 값은 아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k는 0이 될 수가 있나요? k가 0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y가 0 돼버리죠? 그런데 y조차도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k가 0 되면요, 분모가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직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x분의 k라는 것은 우리가 x도 y도 0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요, 요 놈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k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구분이 되는데, k가 양수일 때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요것이 k가 양수일 때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k가 음수인 그래프는요, 바로 2, 4분면과 4, 4분면에 요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이제 난무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용어 정리를 한 가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놈의 형태를 우리는 분수함수라고 불러줍니다. 바로 기본형인데 얘는 분수함수의 기본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이 분수함수의 기본형은 어떠한 특성을 갖게 되냐면요, k가 0보다 클 땐 이렇게 생겼고 k가 0보다 작을 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특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자, 얘는 바로 쌍곡선 그래프죠. 그죠? 요렇게 쌍곡선 그래프예요. 쌍곡선 그래프가 특징입니다. 자, 쌍곡선 그래프란 얘기는 뭐에 관해서 대칭이란 얘기죠? 바로 원점에 관한 대칭입니다. 요 놈은 원점에 관한 대칭이다. 자, 그러면 원점에 관한 대칭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원점을 지나는 임의의 선을 이렇게 하나 긋잖아요. 하나 긋게 되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여기까지 서로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점 대칭인 그래프가 되고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느냐?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요, 당연히 원점을 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x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x가 0 돼버리면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y가 0 될 수도 없겠죠. x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y가 0 될 수도 없습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점을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바로 이놈의 비례상수 K입니다. 이 반비례상수 K의 값에 따라서 이 K의 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원점에서 점점 멀어지는 형태가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원점에서 멀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점에서 멀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원점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점에 가까워진다. 자, 다음은요. 바로 요 놈은요. 항상 어떤 것이 존재하냐면 x의 값과 y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요 선과 요 선이 존재하죠. 자, 이 선을 우리는 x축이라고 부르는데 y는 0이죠. 그 다음에 요것을 갖다가 y축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바로 x는 0입니다. 자, 이 선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네 번째 점근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점근선. 자, 중요합니다. 점근선. 자, 이 점근선은 뭐냐면요. 이 그래프는 항상 어느 축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축을 갖다가 바로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이란 건 뭐냐면 점이 점점 가까이 가는 선입니다.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선은 바로 이놈이 봤을 때 이렇게 갈 때는 X축에 점점 가까워지고요. 이쪽으로 갈 때는 점점 Y축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점근선에 해당하는 것은 두 개가 형성이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는 X는 0, Y는 0이 형성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근선의 좌표라는 건 뭘까요? 점근선의 좌표라는 건 이것을 갖다가 좌표로 바꾸면 됩니다. 좌표로 바꾸면 점근선의 좌표는 바로 0,0, 바로 원점이 점근선의 좌표가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정의역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정의역. 자, 정의역은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이죠. 그러면 정의역은요, 바로 원래의 x값 전체에서 볼 때요, 가질 수 없는 값이 있죠. 분모가 0 되는 값은 가지면 안 되니까 0일 때는 제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값에 대해서는 다 하나씩 존재를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정의역은 전체 실수의 값에서요, 0이라는 원소를 제외해야 돼요. 그러니까 0이라는 원소는 집합 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빼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치역도 한번 알아볼까요? 치역은 y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 높이죠, 높이.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높이가 0인 놈은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 R에서 역시 0이라는 원소를 제외한 이런 것이 바로 치역이 된다라는 사실 알 수 있겠죠. 자, 요게 기본형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기본형 알아봤으니까 이번엔 표준형 알아봐야죠. 자, 표준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형은 기본적으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를 표준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기본형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Y는 X분의 K였잖아요. X분의 K였어요. 자, 이것을 갖다가 X축으로 P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바로 표준형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X축으로 P만큼 이동시킨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X를 갖다 뭘로 바꿔라 그랬죠? X-P로. 기억납니까? 자, Y축으로 Q만큼 하면 Y를 뭘로 바꿔야 돼요? Y-Q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X 대신에 X-P를 적어주고요. Y 대신에 Y-Q를 적어주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Q가 뿅 넘어올 거 아니니? 그러면 결국은 뭐야? 플러스 Q가 이렇게 붙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무슨 형이라고 불러주냐면 바로 표준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표준형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 그래프는요, 원래 X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X축, Y축이 있었을 텐데, 자,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거든요. 원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자, 이것을 갖다가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요놈의 X축으로 P만큼 하게 되면은 뭐 여기까지, 여기가 P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Q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Q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X축으로 P만큼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뭐가? 점근선이. 그 다음에 Y축으로 Q만큼 하면은 점근선의 좌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하얀 그래프는 똑같이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래프가 여기로 밀려가는 거죠. 이렇게.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렇게 밀려가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던 원래 하얀 그래프가 이렇게 옮겨간다는 얘기죠. 요 점근선의 좌표를 따라서. 자, 그러면 요 그래프의 변화된 내용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특징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자, 이건 역시 쌍곡선 그래프라는 것은 변함없이 똑같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날 수도 있고 원점을 안 지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변화한 그래프는 최초의 그래프와 달라지기 때문에 원점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대값 K에 관한 내용은 당연히 똑같겠죠. 자, 네 번째는요, 뭐냐면 점근선이에요. 이 점근선과 바로 정의역 치역을 점근선과 정의역 치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잡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점근선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있죠.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P만큼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X는 P라는 놈과 또 하나, 자, Y도 점근선이 생기죠. 요게 점근선이죠. 노란색이 가까이 가고 있는. 자, 이것은 결국은 Y는 높이가 Q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Q에 가까워지죠. 여기가 높이가 Q니까. 자, 이게 바로 점근선의 좌표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정의역과 치역이죠. 자, 정의역은 어떻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실수 R에서 이번에는 처음에는 우리 0을 뺐었잖아요. 점근선에서는 X가 0일 때, 그러니까 0을 뺐었는데요. 이번에는 누굴 빼줘야 돼요? 정의역은 X의 값 모든 값들 중에서 이 P 값만은 가질 수가 없죠. 그죠? P일 때는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놈은 바로 P라는 원소를 뺀 정의역이 되겠고요. 자,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누굴 빼야 되겠죠? 바로 실수 R에서 바로 Q라는 원소를 제외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하면요. 이 P와 Q 안에 모든 것이 점근선과 정의역 치역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걸 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요. 바로 Y는 AX, 이것은 일반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형태. 자, 일반적인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꼴입니다. 자, 요게 일반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점근선하고요. 정의역, 치역을 제대로 구분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일단 점근선인데요. 점근선은 XY 두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바로 X의 값은요, 요 놈이 0 되는 값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요 놈이 0 되는 값이 바로 X가 가질 수 없는 값이죠. 분모가 0 되는 값. 그렇기 때문에 요게 0 되는 값,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있죠? X는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야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X축 점근선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Y축 점근선입니다. Y축 점근선은 바로 X의 개수의 B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값 있죠? X의 개수, 바로 A분의 C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Y의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Y는 바로 A분의 C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축 점근선, Y축 점근선이 돼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 쌍곡선 그래프가 대칭이 되는 점, 그 점은 기본형에서 원점이었잖아요. 그러면 일반형에서는 어떤 점이 바로 대칭점이 되냐면요.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X축 점근선과 Y축 점근선 A분의 C라는 놈. 자, 이것이 바로 대칭점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대칭점. 자, 진짜 마지막으로 이 일반형을 갖다가 일반형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 건데요. 자, Y는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분의 CX 플러스 D의 일반형의 역함수입니다. 자, 요 놈의 역함수는 어떻게 정리하는 거냐면요. 일단 결론적인 부분만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B라는 놈하고 C라는 놈 있죠. B라는 놈하고 요 C라는 놈 있죠. 자, 요 놈의 자리를 바꾸고 자리와 그 다음에 부호를 바꿔주면 됩니다. 자리와 부호를 바꾼다. 자, 결론은 이런 건데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일단은 정리를 하면 요 놈과 요 놈을 곱한 게 요 놈이어서 이 역함수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냐면요. 요식을 먼저 전개를 해서 X와 Y의 순서를 바꾸죠. 그리고 Y에 관한 정리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히 하면요. 요 놈이랑 요 놈 곱해볼까요? 그러면 A, X, Y, 그 다음에 플러스 B, Y가 되겠고요. 이퀄 CX 플러스 D입니다. 자, 여기서 XY를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XY는 요거 바꿔봤자 똑같으니까 AXY인데요. 자, 요 놈이 지금 BX로 바뀌겠죠? BX 이퀄, 그 다음에 여기는 CY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D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Y에 관한 정리를 해주면 되거든요. Y에 관한 정리해주면, 자, 이게 넘어가게 되죠? 넘어가게 되면 AX-CY가 되겠고요. 자, 대신 요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BX 플러스 D가 되겠죠? 자, 내가 구하려는 건 Y니까 Y에 관한 정리를 하게 되면 AX-C로 양변을 나누게 되죠? AX-C분의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bx 플러스 d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애초에 가졌던 요 놈의 역함수는 바로 요 놈이 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인버스가 되겠죠. y의 인버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ax 똑같고요. 플러스 d 똑같죠. 자,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b였었는데 이 b가 분자로 올라가면서 부호가 바뀌었고요. 자, x의 개수로 갔죠. 그 다음에 요 c였는데 요게 마이너스 c로 바뀌었죠. 그래서 결론은 자리와 부호를 바꿔주면 됩니다. 어디랑 어디? 분자의 x의 개수와 분모의 상수항을요, 자리 바꾸면서 부호를 바꿔주면 바로 그것이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배워야 될 유리함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 필수 예제와 개념 체크 문제 다루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럼 개념 체크와 필수 예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58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분수함수의 그래프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이 그래프를 가장 빨리 그리기 위한 방법은요, 일단 점근선의 좌표를 빨리 구하는 겁니다. 점근선의 좌표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1번 문제의 점근선의 좌표는 바로 분모가 0이 되는 값이죠. 그래서 x는 0이 점근선의 좌표, 그 다음에 y축 점근선은요, y는 역시 뭐가 됩니까? y 역시 요놈분의 요놈 x의 개수가 없으니까 1분의 0이 돼버려서 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x축 점근선, y축 점근선이 전부 다 x축, y축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점근선의 좌표 x축, y축. 자, y는 0이죠. 그 다음에 x는 0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실제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주시면 됩니까? 바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자, 근데 얘는 지나는 점을 찾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축이랑 만나는 곳이 없으니까. 하나만 좀 정리해주면 되겠죠. 1일 때 1을 지나니까 여기에다가 1,2 요런 정도의 표현만 해줄 수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2가 그 그래프 위에 있음을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점근선의 좌표도요, 바로 x는 0, y는 0이 된다라는 거 느껴지십니까? 자, 역시 x축과 y축이 점근선의 좌표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요 놈을 x축, 자, 요 놈을 y축, 자, 이렇게 나타내보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음수가 돼 있기 때문에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 지나야 됩니까? 바로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죠. 자,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 세 번째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역시 마찬가지. 점근선의 그래프는요, x는 0, y는 0이 되겠고요. 자, 그래프 그려보면요. 자, x축 점근선, 그 다음에 y축 점근선. 자,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음수니까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려지는 그래프. 자, 이렇게 그리고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한 점만 찾읍시다.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 네 번째 그래프입니다. y는 2x분의 1 그랬죠. 자, 점근선 찾아봅시다. 역시 x는 0, 그 다음에 y는 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정리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정리된 결과는요, 요 놈을 점근선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x축, 그 다음에 y축,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얼마입니까? 2분의 1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얘가 양수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이런 그래프가 돼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고요. 자, 한 점 정리해볼까요? x가 1이면 2분의 1이다. 그랬죠? 그러면 1일 때 2분의 1 그랬어요. 1일 때 2분의 1. 이렇게. 자,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죠. 자, 이 정도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개형 그리는 거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문제는 5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59번 문제. 자, 보죠. 59번 문제. 자, 정의역 취역과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는요, 선생님이 정상적으로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구해볼 거고요. 2번은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놈의 정의역과 취역 점근선을 구하기 위해선 빨리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자, 요걸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분모가 지금 x 플러스 1이죠. 그러면 분자에도 x 플러스 1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3x니까 3배 된 거예요. 그래서 3배 x 플러스 1을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의 3배면 이게 3x 플러스 3이죠. 근데 원래는 3x 플러스 7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얼마가 더해져야 되냐면 바로 4만큼이 이렇게 더해져야 되겠습니다. 4만큼이 이렇게 더해져야 되겠죠. 그래야 원식과 동일한 식이 되겠죠. 자, 이놈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요. 얘가 이제 하트 모양이에요. 요렇게 하나 하고 요렇게 하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나누게 되면요. x 플러스 1분의 3배의 x 플러스 1이면 요건 3이죠. 3.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겠고요. x 플러스 1분의 4가 됩니다. x 플러스 1분의 4. 자,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정리된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y라는 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x 플러스 1분의 4가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3이 더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요 그래프는 y는 x 분의 4라는 그래프를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의 기본형 그래프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점근선이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놈들이 점근선의 좌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점근선의 좌표는요. 각각 x는 마이너스 1하고요. 그 다음에 y는 3이 점근선의 좌표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정의역과 치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얘네들을 제외한 거죠. 정의역은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실수 R에서 이 마이너스 1을 뺀 거죠.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를 뺀 게 정의역. 그 다음에 치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수 R에서 이 3이라는 원소를 제외한 거죠. 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두 번째 거는요. 바로 요놈의 일반형의 형태에서 바로 우리 그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x의 점근선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바로 요놈이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x의 점근선은요. 바로 0이 되기 위한 x의 값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요게 x축 점근선. y축 점근선은 어떻게 찾으라고 그랬어요? y축 점근선은 바로 x의 개수로 찾아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y는 여기가 1이 생략돼 있으니까 y는 1분의 2, 바로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게 점근선의 좌표들이 되겠고요. 점근선의 축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정의역과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와 했던 거와 동일하게 정의역과 치역을 정해주면 되죠. 자, 정의역은 x에서 마이너스 2를 제외한 거니까 바로 실수 r에서 마이너스 2를 뺀 것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자, 치역은 바로 y값 2를 제외한 거니까 실수 r에서 2를 제외한 거.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바꾸실 줄도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좀 빨리 구하는 요령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문제를 쉽게 다룰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y는 2x-1분의 2x 플러스 1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다음과 같은 정의역일 때 치역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그러면 저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프는요. 자, 이 그래프를 정리해보면 y는 2x-1입니다. 자, 분해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2x-1을 만들어야죠. 자, 그리고 원위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 2가 붙겠죠. 자, 그러면 요 그래프는요. 자, 요렇게 일단 요 놈이 지금 똑같은 형태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요게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뒤에 1이 붙고요. 플러스 요 놈분의 요 놈이니까 2x-1분의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y는 요렇게 생긴 표준형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였겠죠. 자, 원래 최초의 그래프는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였는데 그것을 x축으로 2분의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입니다. 즉 x축으로 2분의 1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점근선의 좌표가 나와버렸죠. 2분의 1하고 1이니까 여기에 2분의 1이라는 점근선이 생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이라는 점근선이 이렇게 생기겠죠. 1이라는 점근선.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개형이 그려지겠습니다. 자, 요쪽에 어딘가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고요. 요쪽에 어딘가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정의역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1 이상이고 2분의 1까지. 그러면 2분의 1은 들어가지 않으면서 마이너스 1부터라고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면 여기서부터죠. 마이너스 1부터 여긴 들어가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이 역시 들어가지 않았으면서 1까지입니다. 1까지면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 어딘가에 1이 있겠죠. 그럼 요 사이에서 그려지는 치역을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치역은 뭐냐면은 요 그래프가 요 안쪽에서만 그려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생기는 치역이죠. 예, 높이들입니다. 그러면 높이를 위에서부터 쭉 긁으면 계속 만나다가요.
요 점근선일 때 만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쭉 내려오게 되는데요. 자, 바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높이가 여기서 보면은 요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한없이 올라가겠죠. 문제는 요때하고 요때의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요때의 높이서부터 요때의 높이까지의 값은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높이하고 요 높이를 찾아야겠는데 요 높이와 요 높이는 바로 x가 1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x에다가 각각 요 값들을 집어넣어 보면 돼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3, 3분의 1이죠. 바로 요 높이가 3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3분의 1. 자, 그 다음에 요 높이도 필요하죠. 요거는 x가 1일 때 나오는 값이죠. 1 집어넣으면요. 2 빼기 1이니까 1이죠. 그러면 2, 1이니까 여기가 3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치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3 이상에서 나타나고요. 3분의 1 이하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치역을 써보면 치역은 y의 값이니까 y바 써줘야 되겠고요. y바 y는 자, 몇보다 작거나 같다? 바로 y는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죠? y는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3 이상일 때도 있잖아요. 또는 y는 3 이상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치역이 y는 0 이하이고 그 다음에 3 이상일 때 정의역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요 그래프에서입니다. 요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점근선의 좌표가 2분의 1. 자, 여기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1이죠. 자, 그걸 기준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치역이 그랬습니다. 높이가 이런 뜻이죠. 높이가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요 아래에서 그려진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y가 3 이상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y가 높이가 3인 곳은 여기 어딘가에 3이 있겠죠. 이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3 위에서만 이렇게 그려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이 가질 수 있는 정의역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정의역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끝나는 곳 있죠. 여기 끝나는 곳까지. 자, 여기서부터가 정의역의 구간이 될 텐데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구간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사이에 점근선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점근선 하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점근선을 제외해야 돼요. 자, 점근선을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값들을 각각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y가 0일 때와 y가 3일 때 바로 x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 원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y는 표준형이 2x-1분의 이렇게 됐었는데 원래인 식을 한번 써볼까요? 2x-1분의 2x 플러스 1이었죠. 자, 그러면 먼저 y가 몇일 때부터 써보면 될까요? y가 0일 때부터 써보면 되겠죠. y가 0이 되기 위한 x값입니다. y가 0이 되려면 결국은 0이랑 요놈 곱하면 0 돼버리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x값이. 자, 그 다음에 높이가 3 될 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y가 3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3이면 3이 6x 마이너스 3일은 3 이놈이 2x 플러스 1이라는 분자와 같아질 때예요. 자, 이거 넘어가면 4x고 이거 넘어가면 4가 됩니다. x는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1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요놈의 정의역은 과연 어떻게 써줄 것이냐? 정의역은요, 두 개로 나눠야 되죠. 여기가 지금 점근선이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하면서 여기는 포함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이라는 요 점근선의 좌표는 포함할 수 없으니까 작다. 그 다음에 또는, 자, 2분의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x는 얼마보다? 자, 1일 때죠. 여기가 1일 때니까 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자, 이것이 우리가 정의역이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60번 문제였고요. 자, 다음 6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자, 이번엔 분수함수의 역함수입니다. 분수함수의 역함수. 자, 다음 분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여라. 첫 번째 거는 그냥 한번 선생님이 해볼 거고요. 두 번째 건 우리 배웠던 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함수의 역함수. 역함수 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자, 식의 xy를 바꾼다죠. xy를 바꾼다. x와 y를
x와 y를 바꾼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자, y는 x꼴로 나타낸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정의역과 치역을 바꾼다죠. 정의역과 치역을 바꾼다. 자, 요게 이제 3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요게 역함수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요식을 풀기 위해서 분모 3x 플러스 2하고 y하고 이렇게 곱해 주셔야 되죠. 정리된 결과는 자, y배를 하는 거니까 3xy, 그 다음에 플러스 2y가 되죠. 요 놈은 6x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자, 요 놈에서 이제 바로 만들어지는 거죠. x와 y를 바꾸는 겁니다. x와 y를 바꾸면 3xy는 똑같겠고요. 자, 여기는 2x가 되죠. 여기는 6y가 되죠.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요걸 y는 하고 나타내면 됩니다. 자, 이게 넘어가겠죠. 그러면 3x 마이너스 6y가 되겠고요. 자, 대신 2x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걸 간단히 하면 됩니다. y는 바로 3x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역함수 y의 인버스 y가 되는 겁니다. y의 인버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인데요. 자, 좀 더 쉽게 해결하려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랬죠. 어떻게 합니까? 6하고 2를 갖다가 자리를 바꾼 다음에 부호도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2, 6인데 부호 바꿔서 마이, 마리육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용은요. 바로 한 번에 바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것을 갖다가 일반형으로 빨리 바꿔봅시다. 그러면 x-1분의가 되겠고요. 요거는 3이니까 x-1분의 3배니까 3x-3이거든요. 그러니까 3x-3인데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요 놈의 역함수를 이제 구하러 갑니다. 자, 그러면 y의 인버스라는 것은 자, x랑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쓰는 거라고 그랬죠? x랑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x는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숫자의 자리를 바꾸고 부호도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3이라는 건 1로 가면서 마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여기로 가면서 1이 되니까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여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인버스 y는요.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6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62번 보겠습니다. 함수 fx는 2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의 역함수가 인버스 fx가 다음과 같을 때 상수 abc를 정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자, 이놈의 역함수 인버스 정리해보죠. 인버스 fx는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요놈하고 요놈은 그대로 쓰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2x하고요. 여기 플러스 b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놈하고 자리를 바꾼다고 그랬죠.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니까 여기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마이너스 c가 들어갑니다. 그죠?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a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요식이 요식과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바로 하나씩 보면요. a라는 놈 있죠. 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라고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 a는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플러스 b가 여기 있는 플러스 3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b는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c 값인데요. 마이너스 c가 여기 마이너스 2라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c는 역시 1이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131. 자, 이것이 정답이죠. 너무나 간단하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3번 문제입니다. 자, 6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3번 두 문제인데요. 1번 좌표 평면에서 요놈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면 요놈의 그래프와 겹쳐진다고 한다. 이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그러면 얘가 이 그래프를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알면 되죠. 그것은 바로 무슨 형에 나타난다? 표준형에 나타난다. 표준형에. 그러면 얘를 빨리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되죠. 자, y는 x-3분의 자, 앞에 x의 개수가 2니까 2배를 만들고 x-3까지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뒤에 상수가 지금 마이너스 6인데 얘 마사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2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x-3분의 자, 뒤에 게 2죠. 2. 그 다음에 앞에 게 지금 2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 애초에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를 갖다가 x축으로 얼마만큼? 바로 x-3으로 바뀌었으니까 3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2만큼을 평행이동시킨 그래프죠? 그죠? 자, 그러면 겹친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요놈이 요놈과 겹쳐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족하는 k값이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x의 분자에 있는 놈, 요놈 2가 되어줘야
겹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근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고 0,2를 지나는 분수함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하고요. 2분의 1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거 일반형으로 잡아볼게요. 일반형으로 잡아보면요. y는 자, 일단 마이너스 3분의 1x를 갖는다고 그랬는데 요거를 갖다가 ax, ax, 3x 이렇게 두어도 되겠네요. 점근선의 좌표가. 그죠? 자, 그러면 요 놈의 형태를요. 바로 어떻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3x 플러스 1이라고 잡아줄 수 있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요게 2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2분의 1이면 요거 분의 반이거든요. 그러면 요거 분의 반이니까 여기가 1.5x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만 정하면 돼요. 여기만 정하면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정수계수로 바꿔주면 되는데요. 자, 요 놈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0,2를 가르쳐 준 겁니다. 0일 때 2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요게 사라져 버립니다. 요게 3x가 사라져 버리고요. 요것도 사라집니다. 맞죠? 0 들어가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2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분의 얼마니가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얼마를 집어넣어주냐면 2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히 하기 위해서 싹 다 2배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2배를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2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걸 간단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2배를 한다기보다 이 소수계수를 없애주면 되죠. 3x 플러스 1분의 여기가 2분의 3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요 놈을 갖다 다시 정리하면 얘가 2분의 4죠. 여기가 2분의 4입니다. 플러스 2분의 4. 플러스 2분의 4.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네요. 3x 플러스 4. 자, 이렇게 적을 수가 있네요.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한 거분에 얘네 둘이 곱한 게 되니까 요 놈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죠. 2배의 3x 플러스 1분의 바로 여기는 3x 플러스 4다. 자, 요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자, 요 놈을 가지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네요. 자,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줘도 되냐면요.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 잡혔는데요. 0,2를 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2배가 들어갔으니까 요런 형태를 갖다 다시 표준형으로 바꿔서 써주셔도 됩니다. 일단 3x 플러스 1의 형태를 바꿔 써주셔도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놈의 형태를 어떻게 또 바꿔 써줄 수가 있을까요? 2배는 어차피 깔린 거니까 여기 개수가 3. 아, 요거를 그냥 이렇게 바꿔도 되겠네요. 얘는 지금 6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4잖아요. 그죠? 이걸 표준형으로 쓴다면 6x 플러스 2니까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6x 플러스 2 하고요. 분의 그 다음에 3x니까 2배를 일단 만들어줘야 되죠? 2배를 만들어주면요. 6x 플러스 2를 일단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요 놈을 2분의 1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야 3x가 튀어나오니까 2분의 1, 2의 2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요게 바로 1입니다. 그런데 여긴 4니까 3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2분의 1이 빠져나간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분의 1이 뒤에 붙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요놈분의 요놈이니까 6x죠? 6x 플러스 2분의 3이죠. 근데 요거 2 빠져나가니까 2, 3x 플러스 1분의 바로 여기에는 3이 붙는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바로 요게 표준형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형으로 나타낼 땐 그냥 요렇게 나타내도 되겠죠. 그죠? 요 둘 중에 어떤 표현을 써도 맞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필수예제 문제 한번 쭉 풀어봤고요. 예, 그 밑에 보면은 우리 확인 체크 문제 있습니다. 그죠? 자, 선생님 칠판 지울 동안 지금 한번 빨리 시작해 보십시오. 자, 봅시다. 확인 체크 문제 역시 선생님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7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127번 문제 봅시다.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점근선의 방정식부터 구해야 되겠죠? 자, 요 놈은 빨리 일단 일반형의 형태로 바꿔보면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분의 그 다음에 찍 여기는 4x 플러스 0입니다. 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x축 점근선 어떻게 됩니까? x는 자, 요 놈이 0 되는 값이죠. 요 놈이 0 되는 값. 그러면 2x는 3이니까 x는 2분의 3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바로 요 놈분의 요 놈이다 그랬던 거 기억납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의역과 치역 남았습니다. 정의역은 어떻게 써주면 되죠? 정의역은 얘를 제외한 값이니까 실수 R에서
2분의 3을 제외한 거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자, 치역은 어떻게 써주면 돼요? 치역은 요놈 제외한 거죠. 실수 R에서 마이너스 2를 제외한 거.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내용은 형태가 갖춰져 있죠. 바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X축 정근선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요놈이 0 되는 값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Y축 정근선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자, 요놈분의 요놈인데 분모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정의역 치역 적어볼까요? 정의역은요, 얘를 제외한 거 실수 R에서 마이너스 3을 뺀 거 이렇게 되겠고요. 자,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실수 R에서 요놈을 뺀 거 마이너스 2를 제외한 거.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입니다. 자, 요놈의 X축 점근선 X는 바로 요놈이 0 되는 값이다. 2분의 3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Y축 점근선은 어떻게 됩니까? 요놈분의 요놈이라고 그랬죠?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의역 써볼까요? 정의역은요, 실수 R에서 X값 2분의 3을 제외한 거 이렇게 되겠고요. 자,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치역은 실수값 R에서 마이너스 2를 제외한 거.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127번 문제 쭉 한번 풀어본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28번 문제입니다. 128번. 자, 함수 y는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4의 치역이 그랬어요. 정의역을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일단은 요놈의 형태를 빨리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y는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4인데요. 두 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1을 만들어주면, 자, 얘는 2x 플러스 2예요. 그런데 4니까 여기 2가 더 붙어야 되겠죠. 그럼 요놈의 형태를 간단히 하면 앞에 거는 지금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2는 뒤에 이렇게 띡 붙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거는 x 플러스 1분의 2가 돼 있죠. x 플러스 1분의 2.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표준형으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과연 어떤 그래프냐? 자, 요놈의 형태를 한번 볼까요? 요놈의 점근선의 좌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X축 점근선은 어떻게 됩니까? 요놈이 0 되는 건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Y축 점근선은 어떻게 돼요? Y축 점근선은 1분의 2가 되니까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그래프 그려보죠. 자, X축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Y축이 보입니다. 이렇게. Y축.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점근선의 좌표가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X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마이너스 1을 X축의 점근선으로 하고요. Y축의 점근선은 2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높이가 2인 곳이죠. 이렇게 이게 Y축 점근선입니다. 자, 요걸 기준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자, 이쪽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Y가 0 이하다 그랬죠? Y가 0 이하다. Y가 0 이하다. 그러면 요 X축을 기준으로 아래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 바로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런 그림. 그 다음에 높이가 3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높이가 3 이상이면요. 여기에 3인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3인 곳이 있을 텐데 높이가 3 이상에서 그려지는 곳. 그러면 여기로 쭉 와서 3 이상인 곳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요렇게 그려지겠죠? 자, 바로 요 범위를 요 범위 그래프가 그려진 x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어느 구간에서 이 빨간 그림이 그려졌느냐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려졌냐면요. 바로 0 밑에 그려진 x값 있죠. 0 밑에 그려진 x값은 바로 여기서부터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에 만나는 점이 있겠죠. 여기까지. 내가 구하려는 건 바로 요 범위를 구해달라는 뜻인데요. 점근선 파란색이 여기 들어갔죠. 그러니까 요 점근선 파란색이 들어간 곳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는 제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구간이 둘로 나눠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두 개로 나눠서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로 하는 건 뭘까요? 마이너스 여기 높이가 0, y가 0일 때 도대체 x값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높이가 3일 때 x값이 얼마인지 이 두 개를 찾아주셔야 되죠. 자, 첫 번째, 먼저 y는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4에서 y가 0 될 때의 값을 생각합시다. y가 0이면 0이랑 이놈 분모 곱하면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얘가 0 되는 값을 빨리 찾아버리면 되겠죠. 그럼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즉 여기는 마이너스 2가 x좌표란 얘기예요. 높이가 3 될 때는요. 바로 이게 3 될 때거든요. 이게 3 될 때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이것은 3x 플러스 3이 분자 2x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자, 그럼 2x 넘어가면 x가 되고요. x는 1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가 1이란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놈의 정의역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은 x바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는 안 포함, 여기는 포함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몇보다는 작다. 점근선의 좌표죠? 점근선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또는 한 군데가 더 있죠. 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1은 포함할 수 있죠. 작거나 같다. 누가? x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의역의 범위가 된다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9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y는 b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5의 그래프는 점 1,1을 지나고 점근선의 방정식의 x는 2분의 1,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랬죠. 상수 abc에 대해서 a뿔, b뿔, c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일단 첫 번째 자 봅시다. 막 혼나가 막 x가 2분의 1이란 건 뭐예요? 바로 bx 플러스 c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 있죠? 이 x의 값은 바로 마이너스 b분의 c인데요. 자, 이것이 바로 2분의 1이란 뜻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건 바로 b분의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b분의 a는 바로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두 개의 식을 우리가 끄집어냈습니다.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값은요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b분의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자, 하나 더 찾으면 되죠. 그래서 점 1,2를 지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x가 1일 때입니다. x가 1일 때 y는 1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y가 1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분자분모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x에 1 집어넣으면요 a 플러스 5라는 값은요 바로 b 플러스 c와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식이 나왔습니다. 요 식이 하나가 더 나왔죠? 그러면 요 세 식을 연립해서 바로 a, b, c의 값을 정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해봅시다. 자,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2가 올라가고 b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b는 마이너스 2c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요 놈은 정리하면 b가 올라가고 3이 올라가죠. 그쵸? 그러면 3a는 여기는 마이너스 b니까 b는 마이너스 3a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요 세 식을 이제 연립해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는 지금 b가 두 개가 보이는데요. c를 b로 바꿀 수 있고 a를 b로 바꿀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a와 c를 갖다 다 b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a, c가 다 b로 바뀌어버려요. 자, 정리합시다. 그러면 c 대신에는 누구 집어넣을 수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b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c 대신에는 마이너스 2분의 1b. 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a 대신에는 마이너스 3분의 1b죠. a 대신에는 마이너스 3분의 1b. 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5 더한 게 바로 b 마이너스 2분의 1b와 같아지게 되죠. 자, 결국은 요걸 풀면 b를 구할 수 있고요. b를 구했다는 얘기는 c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렸죠. 자, 정리합시다. 자, 여기 6배 해버리면요. 마이너스 2b 플러스 6, 5, 30 이퀄 6b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여기는 지금 현재 3b입니다. 3b. 근데 2b가 넘어오면 5b가 되겠죠. 5b가 30이니까 b는 5, 6에 30, 6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해 봅시다. 자, b값 구했죠. 자, 이제 a값 구하러 갑니다. b가 6이래요. 그러면 b가 6이면 c는 얼마입니까? c는 요게 6이면 마3이 되는 거죠. 자, b가 6이랍니다. 요게 6이래요. 그러면 a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들 a는 마이너스 2, b는 6, c는 3이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구하라는 것은 뭡니까? a와 b와 c를 더한 값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6 빼기 5가 돼버리죠? 그래서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3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번 보죠. 함수 fx는 x 플러스 b분의 3x 플러스 a의 역함수가 요놈이다 그랬죠? 상수 ab 정하여라 그랬네요. 자, 요걸 가지고 우리 인버스 fx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죠. 자, 인버스 fx. 자, 요놈은요. 우리 어떻게 바꾸기로 했어요? 여기하고 여기는 똑같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x 그 다음에 분의 자, 여기는 플러스 a입니다. 변함이 없죠? 자, 여기랑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x는 내비두고 요 3하고 b를 갖다가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b,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바로 요 식이 누구랑 동일해요? 요 식과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바뀌었죠. 마이너스를 빼냈다는 얘기니까 여기도 부호를 싹 다 바꿔야 되겠죠. 분자, 분모 동시에 부호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모를 바꾼 식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에요. 분모만 바꾸면 마이너스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도 바꿔줘야 되죠. 그러니까 bx 마이너스 a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바로 요 식이 요 식과 똑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b값과 a값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요 b에 해당하는 값이 요 값이죠. 그래서 b는 4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a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3이니까 바로 a의 값은 3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오늘 유리함수, 그 중에서도 분수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좀 정신이 없죠. 왜냐하면 그래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게 느낄 텐데요. 사실은 여기까지 잘 쫓아오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는 알겠어 라는 느낌 아마 가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 유리함수에 이어서 무리함수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